병실의 창문 너머로 저녁 노을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짝 스며들어오는 창가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의 시선은 허공을 떠돌고 있었어요. 흐릿한 눈빛, 깊게 팬 주름. 그녀는 마치 이곳에 있어도 되는지 스스로 묻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이 오셨대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아들이 아니었어요.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은 병원 관계자가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소 하나 없이 냉정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어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볼 수 없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모셔가셔야 해요.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나가야 하는 거니? 병원 관계자는 서류를 가리키며 무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호자분께서 병원비를 더 이상 납부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따라서 더 이상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려다봤어요. 마치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 손가락을 가만히 움직였어요. 내 아들이 그랬다고? 병원 관계자는 짧게 한숨을 쉬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가족분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아무런 보호도 없이 병원에서 밀려났어요. 병원 문이 닫히고 차가운 밤 공기가 할머니의 뺨을 스쳤어요. 어두운 거리,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어요. 할머니는 작은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길을 걸었어요. 몸을 감싸듯 옷깃을 여미었지만 싸늘한 공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관심도 주지 않았어요. 몇몇은 힐끔 쳐다보며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혼자 다녀도 괜찮은 거야? 요즘 치매 노인들 방치하는 경우 많다던데. 하지만 누구도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녀를 돕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길을 걸었어요. 길가에 작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어요. 버스가 지나가면서 불빛이 잠깐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 피곤함이 가득한 눈빛, 한숨을 쉬며 손을 모으고 있던 그때 누군가가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앞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집이 어디세요? 보호자분은 안 계세요? 할머니는 흐릿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지?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살짝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일단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비도 오는데 제 가게에서 잠시 쉬고 가세요. 할머니는 그를 바라봤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그럼요. 따뜻한 차라도 드시고 가세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작은 가방을 들어 올리며 그녀를 부축했어요. 그 순간 오랜만에 누군가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녀는 아직 버려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게 문이 열리자 따뜻한 공기가 흐려진 밤 공기를 밀어냈어요. 노란 조명이 비치는 작은 카페 안, 구석에 자리한 테이블이 조용히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 젊은 남자가 의자를 살짝 당기며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한 느낌이 가득했어요.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이렇게 따뜻한 차는 정말 오랜만이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끝이 가늘게 떨렸지만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며 조금씩 편안해지는 듯했어요. 젊은 남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께 연락해 볼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고민하듯 중얼거렸어요. 네, 가족. 그러더니 이내 작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젊은 남자는 순간 멈칫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은 일단 편하게 계세요. 할머니는 젊은 남자의 따뜻한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그녀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머물 수 있는 곳을 찾은 듯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어느덧 가게 안에서 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젊은 남자는 할머니에게 간단한 일을 맡겼어요. 컵을 정리하거나 가게 문을 열어놓는 일처럼 작은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여기다 놓으면 돼요. 젊은 남자가 웃으며 컵을 건넸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받아 정리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완벽해요. 젊은 남자의 밝은 반응에 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는 게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가게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는 한 젊은 여자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마치 희미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어요. 젊은 남자는 순간 놀라며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분을 아세요?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 아이 내 딸 같아. 그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젊은 남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던 무언가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마치 먼지가 쌓인 기억을 꺼내려는 것처럼요. 이 아이 정말 어디서 본 것 같아. 젊은 남자는 그녀의 반응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기억이 돌아오는 걸까?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설마. 화면에 뜬 검색 결과를 보고 젊은 남자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여전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난 정순이었던 것 같은데. 젊은 남자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확인된 정보를 보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할머니, 혹시 이 이름이 익숙하세요? 그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한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정순이 회장의 실종. 아직도 행방묘연. 할머니는 화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이게 나라고? 그녀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기억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했어요. 나에게 딸이 있었어.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젊은 남자는 심호흡을 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제가 가족을 찾아드릴게요. 며칠 후 젊은 남자는 직접 할머니의 가족을 찾아 연락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가족들은 다소 차가운 반응을 보였어요. 어머니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감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살아 계셨습니다. 직접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성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어요. 솔직히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다고 해도 저희가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젊은 남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병세가 심해지셨고 결국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셨는데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젊은 남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러면 다시 어머니를 모셔가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어머니를 포기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통화가 끊겼어요. 젊은 남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서 있던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나를 포기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어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그 안에 담긴 깊은 상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내 할머니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 어쩐지 다 기억났어.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는 달랐어요. 이제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늦은 오후,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바깥에는 한 대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중년 남성은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눈썹을 살짝 찌푸린 채 가게를 둘러보더니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젊은 남자는 그의 기세에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무심하게 인테리어를 훑었어요. 작은 가게, 빛바랜 테이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노인.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할머니였어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던 할머니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가로 비치는 햇살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더욱 깊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들과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구나.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싸늘했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동안 어머니를 찾긴 했지만 그는 애써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찾긴 했지만 끝까지 찾지는 않았겠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사업을 이어가야 했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덧붙였어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서 사라지셨을 때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의 말은 끝없이 변명처럼 들렸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 이해한다. 나도 한때 사업을 했으니 얼마나 힘든지 잘 알지. 그녀는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그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아들은 순간 얼굴을 굳혔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를 찾은 이상 다시 모셔갈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할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손을 피하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와서 나는 내가 나를 포기했던 순간 이미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 아들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지?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는 나를 병원에 보냈고 그리고 내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 나를 떠났지. 그녀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어요. 그리고 안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너희가 실수한 게 하나 있구나. 아들은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무슨 실수요? 할머니는 조용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건 내가 남긴 마지막 계약서야. 아들은 서류를 잡고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간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죠? 그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는 내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낸 날 모든 재산을 법적으로 정리했지. 그리고 그 후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이 흐려졌지만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절대 잊지 않았어.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건... 할머니는 젊은 남자를 가리키며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내 남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나를 끝까지 지켜준 이 사람이다. 아들은 서류를 든 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제야 자신이 잃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듯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서류를 들고 굳어 있었어요.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 이건 장난이죠?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은 재산은 이미 정리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어요. 정순이의 유산을 받을 상속인은 가족이 아닌 그녀를 끝까지 보살핀 이에게로 한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정순이라는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들은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으니 이 문서가 유효할 리 없어요. 그는 당장 변호사에게 연락하려는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전에 한 번 더 서류를 읽어봐라. 아들은 손을 떨며 다시 문서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그가 손에 쥔 서류는 치매 판정을 받기 전 모든 것이 명확했던 시점에 작성된 유언장이었어요. 아들은 입을 떼지도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설마 이걸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머니는 담담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내가 나를 요양병원에 보낸 순간 나는 알았지. 언젠가는 내가 잊혀질 거라는 걸.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단다. 내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아들은 충격에 빠진 듯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젊은 남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도 할머니의 재산은 제 것이 된다는 말이군요. 아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라고요. 그 재산은 당연히 제 것이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도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대로 나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그 한마디가 가게 안을 찌르는 듯한 정적을 만들었어요.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며칠 후 아들은 다시 연락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게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야 진짜 홀가분하구나. 그녀는 멀리 떠올랐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듯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넌 참 착한 아이구나. 처음 나를 도와줬을 때부터 말이다. 젊은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긁적였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해 보이셨거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넌 내가 가진 게 뭔지도 모르고 도와줬지? 젊은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죠. 전혀 몰랐어요. 그저 누군가는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그게 내가 찾고 있던 가족이란다. 그녀는 젊은 남자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가족이지. 젊은 남자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몇 주 후 가게의 분위기는 예전보다 더 따뜻해졌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젊은 남자는 가게 운영을 돕고 있었고 어느새 둘은 자연스럽게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가끔 할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그녀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찾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